자, 변제율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가? 여러분 개인회생 신청하시면서 내가 제주껏 이런저런 조건을 만들어 갈 테니까 변제금을 최대한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 뭐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자, 우리 채무자 회생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채무의 경우에는 아무리 적어도 5% 이상은 갚아줘야 되고 5천만 원 이상 채무에 대해서는 3% 이상 플러스 100만 원 한 금액 이상은 갚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돈을 빌릴 때 빌리는 금액에 한계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7천만 원, 1억 뭐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연체가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은 5천만 원 고비도 넘기가 힘들거든요. 그 전에 연체가 되고 월급이나 집에 있는 유채동산 이런 데 빨간 딱지가 붙는다거나 월급 가압류가 된다거나 이런 식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시작하기 때문에 최저시급만 벌어도 5%나 3%는 넘어가는, 그 이상은 변제해야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최저시급 200을 벌어도 1인 생계비 143만원 빼면 한 달에 57만원 변제해야 되는데 3년 변제하면 2천만원 이상 변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채무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도 변제율은 이미 20%가 넘어가는 거죠. 채무가 2억이라고 가정을 해도 변제율은 이미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채무는 1억을 넘어가기가 힘든데 급여는 웬만하면 200이 다 넘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회생위원이 전화해서 이 사건은 변제율 20% 이상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만들어서 수정해서 제출하면 개시결정 내려주겠다, 이렇게 변제율을 탁 지정하기도 하거든요. 뭐 사안에 따라서는 30% 40% 다르긴 한데,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은 거의 없는데 채무가 아주 큰 경우에 개인 사업했는데 채무가 아주 크게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할 여지가 좀 있겠죠. 자, 참고 사건 보시면 이분은 나이키, 퓨마 같은 글로벌 브랜드 스포츠 의류 대리점을 했는데 자기는 개인 대리점인데 대형 아울렛이 계속 생기면서 뭐 이천, 여주, 김포 이런 데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데 생기면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매출이 더 줄어들고 그 뒤로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매출이 줄어서 힘들었다. 그리고 본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는 바람에 차려놓은 매장 폐업하면서 권리금도 못 받았다. 뭐 그런 말이죠. 뭐 여담이긴 한데 이게 본사에서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도과하면 본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지를 할 거라면 더 좋은 물건 많이 넣어주고 해지하는 동안 인건비 벌어서 낼 수 있게 해지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게 배려를 좀 해줘야 될 건데, 해지할 것 같으면 좋은 물건 다 빼버리고 지점들은 영업하기 더 힘들어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물건도 반품을 받아간다거나 위탁 매매로 처리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점주들한테 다 떠넘겨버리고, 이러면 점주는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올수록 매출은 떨어지고 장사하긴 더 힘들어지고 권리금은 한 푼도 회수 못하고 직원 인건비까지 밀리고, 돈 벌 때는 점주하고 본사하고 나누어서 먹는데 장사가 힘들어지면 점주 혼자 전부 다 독박을 써야 되는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보시면 채권자의 배우자를 넣으면 법원에서 이렇게 삭제를 하라고 합니다. 뭐 굳이 한번 넣어보시겠다는 채무자가 있으면 넣으시라고 하긴 하는데 거의 삭제하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변제하겠다고 해놓고 변제한 금액의 일부가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는 꼴이니까.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채무 사용 내역처 소명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점을 여러 개 차렸는데 법인으로 여러 개 만들고 개인 사업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인하고 폐업한 사업장하고 전부 다 확인을 다 합니다. 이걸 확인을 안 하면 법인으로 차려놓고 법인은 돈 잘 벌고 자산이 많은데 개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하고 회생 파산해버리면 불합리하잖아요. 법인 쪽으로 재산을 은닉한 꼴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인이 지금 살아있는 법인이든 최근에 폐업한 법인이든 간에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집기, 시설, 보증금, 권리금 가치가 얼마 되는가, 또는 처분하고 없앴다면 처분할 때 집기, 시설, 재고, 처분한 비용 얼마 받았나,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합니다. 그거 어디 썼는지 사용처로 확인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청산가치에 포함을 시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재무제표는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자, 서울 수원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을 청산가치로 반영을 안 하죠. 안 하는데 개인 사업하는데 배우자하고 주고받은 게 많다거나 거래 내역 많고 또는 배우자하고 동업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 내역도 확인을 합니다. 반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재산이 은닉되거나 과도하게 이체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배우자의 소득 신고 내역도 제출하고 배우자의 소득도 제출하라. 혹시 배우자도 이 사업하다가 똑같이 빚을 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다면 채무자하고 배우자 거 전부 다 사실 내역을 기재해서 제출해라. 채권자 몇 명인지, 월평균 소득 얼마인지, 가용소득 얼마인지, 청산가치 얼마인지 전부 다 제출하라. 남아있는 재산이 청산가치로 얼마씩 분배되어야 되는지, 혹시 은닉된 게 있는지, 부양가족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획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하시는 질문이죠. 개인회생 하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를 더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원칙은 더 할 필요가 없죠. 변제금은 정해지면 끝이니까 더 변제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조건부 인가가
이하가 나오는 경우에는 변제를 더 해야 된다고 했죠. 다음에 7월 31일까지 만약에 내가 인가 받을 때 기준으로 기재된 소득보다 30% 이상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소득의 50% 이상을 변제금으로 내겠다는 취지로 변제 계획을 변경해서 신청하라. 이런 조건부 인가를 붙여서 인가를 내리는 경우에는 더 벌면 더 변제를 해야 됩니다. 요 비율은 사안마다 좀 달라집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법인은 별도로 파산 선고를 받았거든요. 법인 파산하시면 대표자 개인회생도 손쉬워지죠. 왜냐하면 법인 파산관제인이 법인에 재산 남아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절차에서 의심받을 것도 없고, 요거는 과거 법인 사업할 때 법인이 임대차 계약했던 거 내역을 제출한 겁니다. 이분은 최근 취업이거든요. 자기가 하던 사업 망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사업을 창업할 돈은 없고 급한 김에 어디 가서 최저시급으로 취업을 한 거죠. 작년 소득 내역이 없잖아요. 보통은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1년치 평균 내서 제출하라 그러는데 작년 거 제출할 거 없으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매달 얼마 월급 받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평균 200 정도 수령하셨거든요. 이거는 최저 변제율에 대한 규정입니다. 채무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무 금액의 5% 이상을 변제해줘야 되고, 채무가 5천만 원 이상 큰 금액인 경우에는 자기 채무의 3% 플러스 100만 원 이상 금액을 변제를 해야 된다. 이 채무자는 소득 200만 원인데 한 달 생계비 113만 원 빼고 86만 원 곱하기 36회에서 3천만 원 변제하는 걸로 변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왜 113만 원만 뺍니까? 143만 원 생계비 더 많이 빼고 변제금 줄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최저 변제율 규정을 봤잖아요. 보세요. 소득 200만 원인데 1인 생계비 143만 원 빼고 한 달에 57만 원 변제하는 거야. 그러면 57만 원 곱하기 36개월 하면 2052만 원을 변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최저 변제율 규정이 있었잖아요. 이분은 채무가 7억이나 있었거든요. 개인 사업 하시던 분인데 사업 잘 될 때 대출이 많이 나왔으니까 대출이 7억이나 있었단 말이죠. 그럼 7억에 3% 하면 21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100만 원 더하면 최소 2200 이상은 변제해야 되니까 57만 원 변제하면 안 되지. 2200 변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인 생계비를 줄여가지고 200 빼기 113만 원에서 한 달에 87만 원 내겠다. 87만 원 곱하기 36개월에서 3천만 원 변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제 계획을 작성했던 거죠. 참고로 이 금액을 3천만 원 이상 맞추었던 이유는 우리가 청산 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재산이 2700 정도 청산 가치가 되었으니까 이거 이상 변제해야 된단 말이지. 3% 플러스 100만 원보다도 변제를 더 해야 되지만 청산 가치 이상도 변제를 해야 되니까 청산 가치의 현재 가치가 2850원 되니까 3000은 변제하려고 1인 생계비 113만 원으로 줄여서 87만 원 변제해서 36개월 변제하니까 3000 정도 변제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 채무의 4%를 변제하고 96%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다 탕감받는 조건이죠. 전체 채무액 7억 700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24년 11월 22일에 신청해서 그 다음에 7월 8일에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법인사업 폐업했으니까 남들보다 제출할 서류가 많으니까 조금 더 걸렸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최저로 내가 이런저런 조건 다 만들어 올 테니까 변제율 최저로 낮추면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가? 5천만 원 미친 경우에는 5% 이상은 변제해야 되고 채무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3%에 플러스 100만 원 이상은 변제를 해줘야 된다.